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버선129의 김선생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 최근에 나스닥, 비트코인 이러한 위험 자산들이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상당히 좀 길어지면서 시장에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씩 협상이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좀 하락함으로써 달러가 안정을 찾았고 이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뭐랄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이 조금씩 좀 희석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 그리고 이번 주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계속 상승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의아할 정도로 올라갈 이유가 있나? 이럴 정도로 싶을 정도로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불장은 아니지만 불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불장 초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중요한 지지 구간대라고 했던 46K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순간적으로 48K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하락이 아니에요. 조정이에요, 조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셔야 하는 게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라갔다 뺐다 올라갔다 뺐다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거를 파동이라고 하죠.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올라간다고 따라 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잠깐 멈춘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4, 50%, 뭐 100%까지 오른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날 보면요. 적어도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진 않아도 안 빠지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만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빠진다면 이런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이 펌핑, 시세 상승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아시고 그때 매수를 준비하셔야지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알트코인들도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차트 분석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복합해서 보셔야지 시장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엘리엇 파동 이론 말 그대로 엘리엇 웨이브 프린서펄 해가지고 이론이에요. 이론. 프린서펄은 경제학 개론 이런 걸 프린서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론서를 프린서펄이라고 하는데 이론화 되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설이 아니라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론이 된 거죠. 때문에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30년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면 벌써 100년 가까이 90년 된 이론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 말 그대로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만든 파동 이론이에요. 미국의 랄프 넬슨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 후반에 완성을 한 이론입니다. 이분이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투병 생활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동안의 주식 차트들을 쫙 펼쳐놓고 그거를 5년 동안 연구해서 그거를 지필해서 만든 게 엘리엇 이론인데요. 회계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밝고 다만 그 주식 투자자 출신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로운 방향으로 지필할 수 있었죠. 그래서 1930년대, 1937년대 이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미리 예측한 이론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엇 이론 굉장히 괜찮은 이론이다. 한때 굉장히 열풍이 분 이론이고요. 우선 이 사람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만들 된 계기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게 불규칙해 보이지만 불규칙함 속에서도 규칙이 있다. 이런 거를 밝히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수열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황금비, 자연비 이런 숫자 그런 것이 연관된 것이 바로 엘리엇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라는 거는 여러분들 해안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들쑥날쑥하잖아요. 해안가가.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 보면은 굉장히 불규칙하단 말이죠. 근데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탈 구조 분명히 불규칙해 보이지만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중점을 뒀고 그런 패턴의 반복과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규칙해 보이지만 결국은 항상 일정한 구조가 반복된다. 이런 걸 밝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여러 가지 패턴을 연구해 봤겠죠. 그 때문에 구도 면밀하게 회계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대입한 결과 어느 정도 큰 구조를 자기가 밝혀낸 것이 바로 엘리엇 파동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론이고 분석법이었어요. 지금은 워낙 파동에 대한 많은 연구랑 그리고 많은 실전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뭐 파동 이론이 이렇게 새롭진 않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파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후에 많은 파동 이론들이 나타나게 됐고,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웨이브, 파형을 만들면서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상승과 하락이 나오기 때문이죠. 주가가 직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파형을 만들면서 움직입니다. 이거를 조금씩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엘리엇 파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하나의 종목, 뭐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코인 중에 뭐 리퍼리움이라는 종목이 있다. 뭐 샌드박스라는 종목이 있다. 이런 하나의 종목을 봤을 때는 그다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개별 종목은 굉장히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라든가 뭐 국제 금값, 국제 원유 가격, 그리고 뭐 국제 곡물 가격, 이렇게 좀 거대한 시장을 보는 도구로서는 굉장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시장은 가볍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 이런 말도 무색하긴 한데 최근 나스닥 보면 정말 가볍긴 가벼워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무겁고 큰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좀 좋은 도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자연적인 그 황금비라든가 프랙탈 구조, 피보나치 수열, 그 다음에 시간적 상황, 이러한 구조들을 감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엘리엇 파동 이론입니다. 엘리엇 파동은 총 8가지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A, B, C 파, 이렇게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상승 파동은 홀수 1, 3, 5가 상승 파동이고요. 짝수는 조정 파동, 2파동, 4파동입니다. 그리고 A, B, C 나머지 파동은 이제 하락으로 변형되는 끝물 파동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보통 1파가 시작된 이후부터 카운팅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은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1파가 처음 상승하기 시작하죠. 2파는 단기 조정에 들어갑니다. 3파가 가장 중요한 상승세입니다. 4파에서 다시 조정 들어가고요. 5파에서 마지막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상승세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 1파도 또 요 안에서 5개의 파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2파도 마찬가지고 3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승 파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임펄스라고 합니다. 임펄스. 상승 파동을 임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을 조정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상승 파동은 5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조정 파동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개의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엘리엇 파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건 생략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딱 5개, 3개로 나오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1파, 2파, 3파, 5파까지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건 여기까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락장에서의 엘리엇 파동은 제 생각에 볼 필요가 없어요. 상승하는 시점만 보면은 나머지는 하락이라고 보면 돼요. 하락장에서 굳이 하락하는 엘리엇 파동을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상승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내가 상승 파동만 카운팅하고 나머지는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항상 중요시하는 거는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 2가지인데, 아무래도 상승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잖아요. 물론 선물하시는 분들은 하락도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만 보시면 돼요. 그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엘리엇 파동 카운팅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엇 파동은 가장 중요한 게 카운팅이에요. 말 그대로 어디가 1파고 어디가 2파고 어디가 3파인지 그걸 아는 게 카운팅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약점이 있는 게, 지나온 차트를 보고 카운팅 할 수가 없잖아. 중요한 건 미래인데. 그럼 현재까지 나온 파동만 보고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렵거든요.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 단점이 이런 겁니다. 지나간 차트에 대입을 하면 대충 맞아 다. 근데 앞으로 나올 차트를 예상하자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카운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1파가 나오죠. 1파 상승. 1파 상승. 근데 이게 보통 1파에서는 우리가 1파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상승에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1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상승이에요.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뭐 5파다, 3파다, 다시 1파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파 상승이 거래량 동반의 상승이 나오고요. 상승한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오죠. 2파. 이게 2파 조정파입니다. 그리고 2파가 다시 바닥을 잡고 상승하기 시작해요. 이게 3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조정 나오는 게 4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게 5파입니다. ABC는 생략을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중요한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1파에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요. 2파에서 좀 강력하게 좀 조정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노려할 때는 어디 있습니까? 2파에서 3파로 가는 구간이에요. 1파 말했죠. 1파는 저희가 나온 다음에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1파가 나온 이후라면은 2파가 나올 것이고 2파의 끝물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한다면은 3파가 나오리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야 할 구간은 단 한 구간, 2파예요. 2파. 2파 막바지 구간.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구간. 요 구간밖에 없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우리가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딱 요 구간밖에 없어요. 4파, 5파는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요. 4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조정이 상당히 깊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5파가 굉장히 늦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파, 5파까지 기다리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파동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3파까지는 파동이 안 끊겨요. 근데 4파, 5파에서 파동이 끊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 1파보다 3파가 더 1파의 고점을 깨고 올라왔을 때 3파가 가장 오래 갑니다. 가장 길고 오래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2파입니다. 2파. 2파 막바지에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5파 이후에 ABC 파동을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ABC 파동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말 그대로 하락 파동, 하락,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락 파동에서 뭔가 매매를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화 시켜야죠.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5파 이후에 ABC가 나오게 되는데 ABC 파동 이후에 파동의 수명이 끝나게 돼요. 그럼 그 이후의 구간은 다시 1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이나 횡보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하기 힘들다는 거죠. 다시 1파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1파로 이직하면서 파동을 다시 카운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동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1파, 2파, 3파 나오고 4파 이후 5파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파동이 파탄난다고 하거든요. 파동이 파탄 나옴으로써 파동이 끊겼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1파, 2파, 3파만 나오고 끝났어요. 파동이. 그래서 파동이 파탄 나게 되면은 중간에 파동이 끊겨버리면은 카운팅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부터 카운팅 다시 해야 또 헷갈리게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3파 이후에 파탄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파까지만을 중요하게 보자.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주요 물가 지수, 이러한 좀 큰 메이저 지수들 같은 거시경제를 보기에는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거대한 흐름을 분석하기는 좀 좋은 도구거든요. 지난번 방송했던 피보나치 수열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엘리엇 파동 이론의 중요성은 말 그대로 뭐 시간 가치, 패턴, 가격 구조 종합적으로 패턴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있고요. 시장 전체를 보기에는 매우 탁월합니다. 그리고 파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들 뭐 실제로 파동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작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가가 올라다 내려가는데 요거에 일정한 규칙이 있겠다. 이런 접근을 시도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엘리엇 파동에 묶여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 차트를 쫙 펼쳐보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땐 이렇게 갔으니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겠다. 이게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통계화시킨다면 무기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남의 기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코인 차트를 봤어. 그러면 앞으로 내가 그냥
마냥 느낌상 이렇게 갈 것 같다가 아니라 과거의 차트랑 비교한 현재 부근이랑 비교를 해봐가지고 과거엔 이렇게 갔으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갈 것 같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한두 달 뒤에 한번 꺼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해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습이나 공부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동 카운팅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어디부터 1파? 어디부터 2파? 1파는 그나마 가늠하기 쉬워요. 근데 어디서 1파가 끝났는지 3파가 이거 계속 3파야. 끝났어? 안 끝났어? 이거 5파야? 5파야? 새로운 1파야.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시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본인도 볼 때마다 카운팅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파동 카운팅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디 코인 게시판 가면은 뭐 지금 몇 파다, 지금 몇 파다 계속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 거에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아 궁금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과 달리 주가의 움직임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프랙탈 구조라든가 파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정한 흐름이 있긴 하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시간으로 간다. 5개, 3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파동이 아까 말씀드린 1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카운팅하기도 힘들 뿐더러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매달리면은 혼자 휩소에 빠지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 개별 코인 큰 지수나 큰 종목이 아닌 작은 개별 종목, 개별 코인들에 대해서는 효용이 급감해요. 말 그대로 안 맞아요. 왜?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걸수록 가볍게 움직이는 걸수록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위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알트코인이라든가 좀 크게 상승할 코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카운팅 하는 게 있고 이런 지표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면은 뭐 파동 규칙이고 뭐고 없어요. 1파가 바로 하락파로 전환되고 뭐 2파에서 갑자기 급등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이라든가 뭐 갑자기 뭐 전염병 사태라든가 그런 변수 발생 시 파동의 모든 규칙을 무시해버려라. 이거는 모든 지표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엘리엇 본인도 5년 동안 데이터를 확보하고 축적하고 분석한 게 엘리엇 파동 이론인데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끈기가 없다면은 정확하게 파동의 이론에 대해서 깨우치기가 힘들죠. 일단 엘리엇 파동은 8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8파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코인이나 주식의 가격은 3파까지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3파까지만 본다면은 성공률이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4파, 5파, ABC 8파까지 볼 거 없이 딱 3파까지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분명히 우리에게 8파를 줬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남겨놨죠. 3파만 봐도 된다는 거를 엘리엇이 어떻게 보면은 역설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3파를 볼게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하죠. 상승을 쭉 하게 되면은 1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1 모양 그리게 됩니다. 상승을 하죠. 봉이 하나 딱 섰죠. 그리고 봉이 하락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려가겠죠. 주가는 연결되잖아요. 끊기는 게 없잖아요. 연결성이 있잖아요. 상승, 하락, 다시 상승. 이걸 보면은 I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어짐 때문에 이게 N이 되는 겁니다. N자형. 이게 3파예요.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이 상파입니다. 1파, 2파, 3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파동입니다. 그래서 1파 같은 경우에는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보통 여기까지가 주가의 생태 주기라고 보면 돼요.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 다시 상승, 그리고는 다시 하락하고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쌍바닥, 쌍봉.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3파동을 응용한 거예요.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하락했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상승 신호죠. 쌍바닥. 지금 비트코인도 쌍바닥에서 상승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를 잠깐 봐가지고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을 잘 안 해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할 때마다 바뀌어. 그리고 엘리엇 파동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100명이 파동을 카운팅 한다고 하면은 결과가 수십 개가 나와요. 그만큼 다 다르다는 거죠.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급락 이후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1파로 보고 있고요.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죠. 이게 2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상승폭이 길고 오래 오르는 3파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2파 이때 잡았으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은 일단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엘리엇 파동으로 계속 카운팅 한다 보면은 4파 하락 이후에 다시 5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 B, C 하고 끝났습니다. 일단.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죠. 이거를 새로운 1파로 볼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서 파동이 끝났고 새로운 1파로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파가 시작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입하려면 최고의 타이밍이 언제겠습니까? 1파가 끝나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 나오기 시작할 때. 요 구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죠. 2파 끝무렵.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가장 큰 파동인 3파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렸죠. 더블 바텀 말씀드렸죠. 더블 바텀 아까 제가 3파만 보라는 이유가 더블 바텀입니다. 보세요. 쌍바닥 만들었죠.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찍은 이후에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예. 37,700선이네요. 그럼 지금 오는 가격이 47517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W 패턴 나오죠. 근데 고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M자 패턴이 나오죠. 하락 전환 되잖아요. 이때도 하락 전환 되잖아요. 3파가 중요한 1파, 2파, 3파 그리고 하락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쌍봉이 나오면은 하락 전환, 바닥에서 쌍바닥이 나오면은 상승 전환.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파동 카운팅 해봤고요. 아마 이게 새로운 1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파가 끝나는 시점, 조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매수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단 한 개의 지표만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여러 개의 지표를 비교 분석하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과 차트로만 투자를 하는 것은 100점 만점 3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황과 시장 상황 그리고 뉴스도 분석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보도 입수를 해야 돼요. 그만큼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 군중 심리. 기술적 분석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투자를 단행해서는 안 되고요. 많은 다른 투자 방법과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엘리엇 파동 이론보다는 3파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한두 달 있다가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릴게요. 2파가 언제쯤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완벽하게 불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상승장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투자에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모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 상승장에서는 모두 다 한 수익 볼 수 있고 다음 조정장까지는 잘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인 머선 129의 김 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지표와 분석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